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어렵죠, 사실은. 자, 좀 상당히 실제 시험장에서 당혹스럽게 아마 생각한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지 또는 뭐 책에 없었던 내용은 뭐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사가 제일 어렵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제도는 다 맞췄겠죠? 모든 교재에 다 있었습니다. 2번도 서희 문제도 거의 다 사료가 있었을 테고 문제를 다 맞추셨죠? 그다음에 3번 또 관계토대항이지? 이것도 뭐 사료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다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4번이 의외로 좀 헷갈리지 않았나? 4번이? 왜냐하면 4번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었던 게 2번하고 3번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가책형 기준으로 2번, 3번. 그래서 가가 지금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했는지,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했는지.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했는지. 내가 모의고사도 내놨던데. 근데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는 지지한 거 확실한데 그 좌우합작 7원칙은 그거는 7원칙은 저기 조건부 지지라고 돼 있나 책에? 일단 그쪽은 조건부 지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환길 필기노트에는 조건부 지지로 돼 있고 문동균 필기노트에는 불참. 그다음에 윤승규 필기노트에도 조건부 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좌우합작 7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한 건 정확한 것 같은데, 응? 이승만이. 응?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내부 모의고사에서도 내가 내놨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죠? 내부 모의고사 때 우리 서울시 대입에서 내놨는데 좌우쪽이 지지했다, 우쪽이 지지했다, 좌쪽이 지지했다 그래서 틀리게 출제를 이미 우연히도 했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민족문화대벽가사전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출제할 때 민족문화대벽가사전 보고 출제를 했던 문제였는데 거기서는 이게 X로 나왔는데, 근데 3번은 그 탁지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우리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자, 문동균 교재에 제일 정확하게 이 부분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문동균 교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시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위원회 결성하고 연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살표하고 대한민국 독립촉성위원회 국민의 재편 이렇게 문동균 교재에 있어요. 근데 전한기 선생님 교재에는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조직만 필기노트 있습니다. 필기노트 있는 건 대한독립촉성위원회 조직 이건 있는데 국민총동위원회 조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은 맞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맞췄나? 맞췄나? 저기 맞췄나? 맞춘 건 아마 그 찬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탁했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을까? 아마 이게 맞췄다라면 뭐 정확하게 알고 맞춘 건 아니고 신탁 통치 반대는 다 알 거 아니 이승만이? 그렇기 때문에 찍었을 텐데 국민총동위원회 총동원위원회 이것이 추가되시면 됩니다. 국민총동위원회를 조직했다. 그 다음에 이걸 대한민국 독립촉성 국민의회로 재편했다. 이렇게 추가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은 팔간회가 성종 때 폐지됐다고, 고려 성종 때 폐지됐다고 교재에 거의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추론해서 이게 팔간회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때릴 수 있었다. 답이 뭐였죠? 정월보름이었나? 네. 정월보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책에는 팔간회 기준이 나와 있는 거지. 몇 월달이. 그죠? 10월달, 11월달로 팔간회가 언제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책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맞출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사료는 규칙에 있는 거고 정조죠. 그다음에 해동 논서는 전환길, 문동균, 필기노트 등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의외로 틀린 분도 꽤 있을 텐데 해동 논서 풀명이 교재에 있습니다. 전환길, 문동균 등의 교재에 풀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은 이루행실도를 가지고 찾나? 사료 가지고 누구 가지고 찾아요? 이루행실도를 가지고 중종으로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세봉 나오겠죠. 그거는 그래서 7번도 그다지 어렵진 않았다. 그다음에 8번이 좀 문제였죠. 8번이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이죠, 그렇죠? 국가총동원법. 자, 일단은 첫째 교재에 이게 총동원법이라는 것은 있다고 해석이 되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2번인 것 같아요. 가책행에서 육군 특별 지원 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했다. 근데 이게 선생님들 교재에 상당히 오류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표현상 문제가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죠?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오히려 선생님들 책대로 그대로 답하면 오답이 나올 정도로 혼동할 만한 거였어요. 우리 다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뭐 전환길 필기노트로도 좀 답하기가 힘들었고 같은 목차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답을 찍을 수 있지 않았나. 문동균 선생 책으로도 힘들었고, 근데 신형식 책으로는 아까 돼 있다고 그랬죠. 찾았을 때. 신형책은 오히려 0이 돼 버려요. 신형책은 잘못된 겁니다. 신형책을 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찾아봤어요. 우리는 뭐 이게 사실 형법 310조에 따라서 면책됩니다. 자, 명예훼손인데 공익을 위한 오로지 공익을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이 돼요. 그 책이 잘못돼서 수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윤승규 그러나 깜짝 놀랐는데 600제 492번에 출제가 돼 있습니다. 8번은 정확하게 윤승규 선생님 600제 알죠? 600제 492번에 출제됐습니다.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은 기존 선생님들이 좀 문제가 있고 윤승규 선생님이 좀 적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딱 적중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 9번도 안핵사 그 이용태는 잘 아셨고 그 다음에 근데 세 번째 게 이제 전봉준 금구 온평에 앉아 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계남은 남원성에 앉아 자도를 통솔하였다. 이 문구를 교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에 모든 교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문구 자체는 자체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불명합니다. 물론 갑오양력이라는 여기는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용운 선생님 우리 역사책에 보면 순서상은 느낌은 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용운 선생님 책 가지고는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선생님 책 가지고는 이게 좀 힘들었는데 다만 선지가 쉬웠다. 선지가 원체 쉬워가지고 소거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거는 너무 낯설었는데 세 번째 건 낯설은 게 분명한 건데 아래 지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소거 방식으로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어떻게 맞췄죠? 토지조사서인가요? 토지조사 사업인데 이게 1912년에서 18년? 18년 사이에 있었는데 의열단은 19년이라고 하네요. 의열단이 19년이니까 의열단이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정이 몇 년이죠? 1917년. 그래서 무정이 답이었죠. 근데 3번은 연초가 진짜 없었나? 작년도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연초 전매제는 작년 기출문제 몇 년도로 나왔는데? 20년대 20년대로 나왔어요? 10년대는 없었나 연초 전매 제도가? 20년대 있었는데 이게 개정된 거라서 그 연초 전매제는 뭐 하여간 작년에 기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1920년대라고 해석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근데 모 책에 따르면 10년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야? 아까 1910년대 본 사람 연초 아까 누가 질문했었잖아. 담배 전매 자체는 10년대가 담배 전매제는 1910년대 담배 전매제. 필기노트 여기 나와 있는데 필기노트. 조선 연매 제도로 이렇게 나오면 21년으로 가는 게 맞는 전매제도?
3번은 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이거는. 그 다음에 11번 이 지도는 모든 교재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맞춰서 틀릴 수 없는 게 없었고 12번도 삼국사학이 쉬웠고 13번도 발해사 쉬웠고 14번에 문무왕 이게 이제 3, 4번이 수험생들이 혼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봐야 할 거고 3, 4번, 14번 그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했다랑 임존성에 정하던 지순의 투항을 받아줬다. 두 가지가 뭐 혼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무왕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윤승기 필기노트 42페이지, 윤승기 모의고사 75번 정확히 나온가요? 75번에? 윤승기 모의고사 75번 문제 600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윤승기 모의고사 600제 아시죠? 거기에 75번에 이게 있었고 전환기 필기노트에는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거를 맞출 수 있었다면 전환기 필기노트를 본 사람이 맞출 수 있었다면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 문제. 맞춘 사람 필기노트 보고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두 문자 따라서 임존성함이 흑지상치로 때린 거야? 아니 그냥 근데 임종성이 그 지수신이 아까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수신이 있었더라고. 있어요. 있었는데 투항한 게 아니라 응. 제거당한 거야. 제거당.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종성이 흑지상치래였잖아. 흑지상치 있었는데 지수신도 있었대요. 저기 한영우 교수님 책에 따르면 임존성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흑지상치랑 지수신. 흑지상치 지수신 두 명 있고 지수신은 투항한 게 아니라 함락당해서 죽은 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는데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근데 소거 방식으로 풀 수가 있었나? 3번? 예를 들면 백제 부운을 중한 복신을 공격하였다. 근데 뭐야 두 문자만 따가지고 복도주하고 그리고 흑임자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4번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을 소거 방식으로 해서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백제 부운동 주던 복신이 있었잖아. 거기까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백제 부운동 복신 이건 암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공격했겠지 뭐 이래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저 4번을 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수신에 대해서 몰랐지만 지수신이 투항했는지 죽었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해서 몰랐는데 3번 그래 복신 백제 부운동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공격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4번을 찍었다라면 맞출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랑 모르는 거 안 골랐을 것 같아요. 저랑 어떻게 생각해? 지수신 보고 안 고르고 네, 필요가 없었으니까. 복신 보고 아 대충 맞겠다 하고 3번으로 가야지. 이걸 4번으로 가면 이거 4번이 틀렸다고 4번은 그러니까 예. 3번 맞다고 봐야지. 4번은 그러니까 그렇게 찍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은 어떻게 맞추나? 15번 사료는 일단은 잘 안 보셨죠? 근데 이게 15번 사료를 우리가 찾은 거로는 윤승규 모의고사 477번. 윤승규 모의고사 417번에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15번 사료는 일반 책에서는 우리가 못 찾았고 뭐 있는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못 찾았어요. 여러 개 찾으려 했는데 여러 수험생들이 윤승규 모의고사 417번에서 이 사료 유사한 내용을 분명히 이건 있었어요. 국내 진앙지 개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아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사료에 윤승규 417번 600제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사료를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맞췄죠? 개간 보고 가야죠. 개간 돌림자로 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료에 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에 황무지 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일 했을 것 같다 느낌상. 그래가지고 3번을 찍었다 이런 분도 있고 설마 개간 돌림자로 쓰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답한 수험생도 있었다는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이 있습니다. 15번, 16번. 16번은 이제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근데 기억은 2 아마 당연히 찍었을 테고 2는 괜찮고, 그죠? 디귿은 4단 7층에 이형 어간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마 그 약간 예?
그렇지. 이왕 관련되겠으니까 약간 순서를 때릴 수 있었고 리을은 제일 먼저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수험생이 익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리을은.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니은이죠. 니은. 우리가 우주를 무한하다 그러면 대부분 홍대용 이래가지고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경덕이었다. 특히 이게 문제가 교재에는 기라는 건 있어요. 서경덕의 기. 그런 게 있죠. 근데 태어라는 것은 교재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태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서경덕 태어가 검색을 해보니까 백과사전 쪽에는 있습니다. 태어가. 그런데 교재에는 태어라는 것을 찾아본 수는 현실로 없었고 윤승규 477제에는 400 윤승규도 없었지. 600제. 윤승규 600제도 이거는 없었어요. 윤승규 600제도 없고 하여간 태어라는 것은 찾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오답을 찍었죠. 정답 맞춘 사람 이거 16번 정답 맞춘 사람 시험장에서 없어? 거의 없네 얘네들은. 너 혼자야? 어떻게 맞추 때렸냐 이거를? 태어를? 순서 맞출 때. 그거 들었어요. 무한우주론 거기서 2기가 나왔다고. 무한우주론에서 2기가 나왔다? 강의 때? 윤 선생님이 강의 때 얘기했다는 거야? 그게 서경덕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서경덕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얘기는 있는데 그 제일 먼저라는 느낌이 있었나? 이 논쟁과 관련돼가 2기 쪽 논쟁과 제일 먼저다. 이래가지고 니을 다음에 니은을 찍은 거야? 니을이 처음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항약 보급이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마 인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 조수험생에 따르면 우주 무한론에 따라서 뭐 이기론이 나왔다 뭐 이런. 우주를 기로 본다에 직접 중점을 맞춘 학생들은 맞을 수 있으니까. 우주를 기로 본다. 네. 야, 제일 뒤에 너도 맞추지 않았냐? 그 우주를 기로 본다? 야, 너 어떻게 맞췄니 너는? 저는 자세히 외운 건 아니고 이것저것 들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은 풍월로 맞췄다고 합니다. 응? 참나 들은 풍월로 정확한 건 아니었고 내 생각에는 저 수험생도 들은 풍월로 맞췄다고 하니까 저 수험생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봐야 됩니다. 16번. 17번. 제 생각에는 17번이 최근에 이게 못 온 걸 못 온 보이는 기출에 있었잖아요. 그림으로도 있었고 뭐 해가지고 최근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은 틀리지 않았고 1번은 상식에 뭐죠? 뭐 토막촌이니까 가난하죠. 몸빼는 많이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4번을 그래서 소거 방식으로 풀 수는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책에는 별로 잘 나와 있는 책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7차 교과서가 제일 정확한 근거라 봐야 됩니다. 7차 교과서. 7차 교과서에 상류층 문화주택, 중류층 개량주택, 대량 한옥. 개량 한옥, 중류층 개량 한옥, 중하류층 영단주택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반 수험생은 없었는데 김윤 선생 책이라든지 저기 한영호 책에는 그 서민이랑 영단주택을 서민주택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영단주택이 서민주택이다. 소시민들의 서민주택이다. 라는 표현은 한영호 우리 역사책에 분명히 있고 그거를 정리해서 그런지 김윤수 선생님 책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재에는 많지 않았고 거의 없었다. 근데 전환기 기본서에는 있더라. 필기노트 필기노트는 없는데 전환기 기본서에 보니까 1940년 도시서민 주택난 해소 이렇게만 표현돼 있어요. 도시서민 주택난 해소. 필기노트는 없고 기본서에. 그래서 뭐 도시서민을 가지고 이제 이게 상류층이 아니다 이렇게 추론해서 맞출 수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소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1, 2, 3번은 맞으니까 4번이 뭐 뭔가 잘못됐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맞출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 맞춘 사람. 이게 영단주택 시험장에서 맞춘 사람. 넌 어떻게 맞췄지? 무슨 뜻으로? 소거 방식. 내가 비슷한 소거 방식으로? 너는? 소거 방식 단순한 애들이 맞추는구만. 단순한 애들이 맞춰. 또 손들어 보세요. 너는 어떻게 맞췄나? 학교 다닐 때 배웠어? 그런 좋은 학교 어디 있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 아니에요? 각 고등학교 졸업해서? 19이야? 19 꽃띠야? 여기는 너는 어떻게? 소거 방식. 대부분 소거 방식으로 맞췄네.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생각으로 틀렸나? 저는 들은 풍월이 많다 뭐. 야 들은 풍월이 많은 애가 왜 틀리냐 이거는.
아, 쟤 잘 봤어. 85점이면 국서 85면 잘 본 거 아니야. 너무 머리를 많이 썼냐? 몰라서? 몇 번 찍었는데? 2번? 모든 야, 모든 걸 모든 보이는 최근에 규칙이 그거 있었잖아. 무슨 책 이상한 그 책이 뭐냐 그 이름이. 그러니까 잡지 신잡지 해가지고 아래 그 도서가 책 그 잡지 책이 있었잖아. 뭐냐고? 별천 신청. 별천지야? 별건너 맞아. 별건너에 하면서 나도 기억나는데 기출문제 있었던 걸. 그거 못 봤어? 봤을 거 아니야. 별건너는 기억하는데 못 온 걸은 기억이 안 나? 또 틀린 사람. 너는 무슨 마음으로 틀렸냐? 무슨 말? 아, 모동이 너무 이런데? 아, 이거 별건너 네가 알았잖아. 아, 우리가 엉뚱하게 인식을 하는구나. 선생님 왜 그래? 네? 넌 모욕적. 뭐 무슨 모욕적이야. 우리는 시험장에 우리 팩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뇌를 별로 믿지 말자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 우리가 문제 훈련을 통해서 연습해서 찍는 거 외에는 없어. 이거 어떻게 이거. 야, 근데 18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그쵸? 일단은 가는 이게 알지 않았을까? 가 연도? 가는 어? 연도를 이게 암기하겠다. 이게 이번 통해서 아, 연도 암기를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교훈 중에 하나가 연도를 디테일하게 좀 암기해야겠다. 이런 건 필요한 것 같고 나는 AID 차가 있지 않나? 보통 연도 외우나? AID 차가 외워? 외운다. 그렇지. 외운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럼 가나는 어느 정도 알았는데 문제는 울산 정유공장이 몇 년인지 그다음에 특히 충주 비료공장이 몇 년인지 경부 고속도로는 다 암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울산 정유공장과 충주 비료공장 이 문제였고 이게 책에 일단은 우리가 찾은 책에는 거의 없고 나온 책은 어디냐? 한영우 교과서, 한영우 선생님 교과서에 1964년 있고 김윤선 선생님 교과서에 1964년 있습니다. 충주 비료공장은 윤승규 필기노트에도 있었던 것 같지? 있었고 근데 대부분 책이 울산 정유공장이 없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좀 힘들어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 4 둘 중에 하나로 찍었겠지 뭐 그렇죠? 이게 맞춘 사람 뭐 무슨 마음으로 맞췄냐? 마음이 중요. 어? 정확히 아니니까 마음이 걸랑. 연도를 알고 있었어? 저런 진짜 어떻게 알았어? 울산 정유공장을? 누구? 아, 그 김정 선생이 알려줬다고 그거는? 왜 알려줬어 그런 거를? 그래? 그럼 너 김정 선생한테 한 명 내야겠다. 또 맞춘 사람? 어떤 마음으로 맞췄니 너는? 아, 너도 그러나? 아, 이건 학원에서 좀 우연히도 찍은 것 같습니다. 우연히. 제정신에 찍은 건 아니고 우연히도. 운빨이라는 게 있잖아. 가끔 가다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19번 우리가 이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정확하게 19번은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고 어디 책이 있느냐? 와, 나 놀랐습니다. 이거는 한영우 우리 역사에 정말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험서에는 없었고 진화는 지금의 충청도 의왕 출신으로 벼슬이 한림 감옥사에 이르는데 이규보와 쌍벽을 이루는 문인으로 금나라에 사신을 가는 도중에 지었다는 시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료에 해당하는 시가 쭉 나열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아주 비슷한 패기와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래가지고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는 게 충분히 한영우 선생님 책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찍는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게 의외로 맞춘 사람이 있었더라고. 맞춘 사람 들어보세요. 4명밖에 없어? 여기도 있네. 무슨 마음으로 맞췄지 너는? 속으로? 왜 어떻게 속어했나? 재앙홍기 삼국역사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늦지? 좀 너무 늦은 것 같지? 그치? 온간섭으로 가야 되니까 온간섭 시기로 가야 되니까. 송나라가 기울고 거기에 삼국사기는 그 앞에 송나라가 기울고 북쪽이 잠. 송나라가 기울고 거기 보면 대충 그러면 이제 온간섭 전이니까 일단 두 가지는 제거도. 근데 삼국사기는 만만치 않잖아. 너무 앞이라고 생각했나? 45년도니까. 너무 앞이라고 생각했나 느낌상? 너는 어떻게 맞췄? 무슨 정신으로 맞췄냐? 김현수 그 기출문제집에 해설 이런 데 나와 있었어요. 김윤순 기출문제 해설에 있었대요. 이게 또 맞춘 양반. 그래서 얘는 정확히 맞췄네. 정신으로 맞췄네. 자, 손 들어보세요. 또 맞춘 사람. 김현 선생님 너는 무슨 생각으로 맞췄어?
느낌? 느낌이 중요해? 느낌이 중요해. 너는 무슨 송나라가 기울고 여기서 이제 송나라가 기울고 북쪽으로 아직 잠자고 있네. 그러니까 원간섭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3사는 일단 제거되는데 삼국사는 느낌이 좀 앞인 것 같죠, 그렇죠? 좀 더 앞인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동명왕편으로 찍었을 수험생이 꽤 있었게 그런 맞췄겠죠. 얘는. 그다음 20번은 저 알다시피 쟁점이었던 게 표효력입니다. 표효력. 표효력은 대부분 책에 없었죠. 근데 윤승일 선생님 그 보니까 교과서 추록에 보니까 이 부분이 표현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며칠 전에 이거 가지고 제가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3층에서 그지? 3층에서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했더니 진짜 이게 나버렸어 그쵸? 이 재밌는 내용이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는데 표현력이 진짜 딱 나왔습니다 그쵸? 이게 윤승일 선생님 그 책이 있더라고. 나도 그 저 수험생이 주길래 받아봤는데 그 책이 있었습니다. 표현력은. 근데 표현력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이 맞출 수 있었다. 자, 표현력을 몰랐는데 맞춘 사람. 꽤 많네요. 그죠? 야, 나머지 순서가 정확해서 그런가 서유견문이 제일 뒤로 빠지죠. 그건 확실하니까 그걸 때렸나? 그걸 기준으로? 서유견문은 어느 정도 때리잖아. 해동제국기는 신숙주니까 창문 앞이잖아. 그지? 그래서 때렸나?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답을 맞췄다라면 서유견문이 제일 뒤로 빠지니까 빼놓고 해동제국기가 상당히 아프니까 앞으로 당겨놓고 때리지 않았을까? 그럼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거 틀릴 수도 있었는데 의외로 많이 맞췄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일단 국사 문제 분석을 나름 해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국사. 특히 7급 하는 사람들은 더 답답하죠. 뭐 9급도 답답하겠지만 갈수록 국사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건 추세하다. 이번엔 3월 24일 날 서울시 시험 어려웠죠. 서울 시험 분명히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번까지 또 9급까지 어려워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특히 추세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은 한 80점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75나 80점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로 공부했지? 저는 필기노트 필기노트? 하고 필기노트로? 전환기 선생님? 네. 근데 이것만 해도 되나? 75는 맞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필기노트로만 하면은 빠지는 데가 많으니까 네, 필기노트로만 하면은 이제 빠지는 게 많으니까 이제 기출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 기출 외에도 이제 빠지는 부분 채우려면 이제 기본서를 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보다는 좀 기본서를 좀 선호했거든요. 무슨 책? 이제 저는 강민성 기본서를 보긴 했는데 기본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보는데 이제 다 전부 쫙 보는 것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다시 한다면 좀 발췌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조금씩 채워가면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채우는 공부 필기노트 플러스 알파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한 80점 맞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과목이 국사랑 과목이 이제 100점이나 90점 이상을 주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본서를 추가를 한다거나 뭐 윤승현 선생님 모의고사 푸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제 생각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거를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소거를 해서 풀고 한용우 선생님 책도 있고 막 너무 많으니까 제 생각엔 목표치를 좀 낮춘 다음에 좀 방어를 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필기노트를 보는 사람은 필기노트 열심히 보고 기출은 당연히 됐으니까 기출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저는 그렇죠. 일단은 뭐 기본서를 안 보던 책을 추가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책도 바꾸는 게 힘들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서를 뭐 본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본 사람들은 지금 추가하는 것은 올해 시험 대비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책을 바꾸는 것도 교재를 기본 교재를 올해 기준으로는 힘들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보완해야죠, 보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거 방식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거 방식 훈련이 안 됐다는 거 우리가 그렇죠. 소거 방식을 훈련해 주는 문제가 별로 없다. 선생님들 문제 중에서 그러면 자 솔직히 지문 이제 봤지만 지문 1, 2, 3, 4가 다 우리가 교재에 안 나오는 것들이 꽤 있다면 그중에 하나라든지 두 개가 안 나온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소거 훈련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좀 찾아서 풀어야 한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소거는 좋은데 그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한 건데 시험 장에서 과연 우리의 논리가 통할 것이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소거 훈련을 하시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심리적 충격. 못 보는 게 뭐 이렇게 많아. 못 본 게 왜 이렇게 많아. 이 심리적 충격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 안 읽히고 머리가 아예 작동이 정지. 뇌 정지 상태. 뇌 정지 상태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60점, 50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냉철하게 분석하면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지금 제정신 갖고 있죠. 근데 시험장에서 우리 여러분 국사 풀 때 어땠어요, 느낌이? 정신줄 좀 약간 놓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뭐 이래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맞추기 힘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모의고사도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풀 필요도 있는 이유가 그 문제를 꼭 맞추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풀어 헤쳐냈고 아는 지문을 가지고 맞추는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당황스러운 모의고사를 풀 필요가 있다. 다음 모의고사 그 내용을 꼭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좀 당황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도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했나요, 진짜? 솔직히 제가 지금 제정신을 갖고 보니까 몇 개는 더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시험장이랑 지금 비교하면 저 학생 몇 개? 2개. 여기는 2개. 또 너는 몇 개 더 맞출? 2개. 너는 3개. 너도 3개?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밖에 나와서 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게 보니까 2-3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지식 가지고도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제정신을 놓은 상태에서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추가로 맞을 수 있는 훈련하는 것이 없는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낫다. 자꾸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없는 지식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뛰어다녀. 그러면 이제 집토끼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없는 지식을 채우기보다는 그 시험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지문을 보더라도 있는 내용, 아는 내용 가지고 맞출 수 있는 훈련을 좀 더 평소 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에게 푸는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도 내가 보니까 좀 그 8점 교과서라든지 7차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들이 많이 안 본 지문을 추가해서 모의고사로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응? 하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좀 여러분이 소거 방식이라든지 또는 낯선 사료를 봤을 때 정신줄 유지하는 거. 솔직히 사료를 정확하게 몰라도 아래 선지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료가 못 보던 사료다 그러면 이 선지가 안 읽히면 이제 못 맞추는데 사료를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지를 통해 추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훈련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교재를 바꾸기보다는 보완하자. 일단 기존 교재 충실히 하자. 뭐 필기노트, 기출이면 기출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좀 당황스러운 모의고사를 좀 추가하자. 그다음에 연표 암기하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 국사를 고득점할 필요는 있죠. 특히 7급에서 85점. 이 정도 난이도인데 나는 꼭 80으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모의고사, 윤승희 선생님 모의고사 등을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지금 책에는 많이 안 다뤄졌는데 다뤄진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윤승희 선생님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제 나는 꼭 85를 맞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윤승현 모의고사를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9급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9급은 기존 교재에다가 기출에다가 그다음에 좀 아침 모의고사 정도 해서 좀 당황스러운 문제 좀 푸는 훈련 좀 하시면 이 시험에서도 한 75나 80 맞는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난이도 있을 때. 이 정도 아니면 75나 80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죠? 또 국사 관련된 질문사항 없나요? 여기 보니까 뭐 국사 관련된 내용이 없네. 그치? 없지. 국사 관련 내용 별로 없으니까 있으면 지금이라도 올려주시고. 국어. 지금 국어가 지금 다책형 기준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게 5번. 다한글에 대한 이해로서 가장 적절한 이거 많이 어렵다고 그죠? 보통 수험생들이 답으로 치는 게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이걸 답으로 오답으로 찍은 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거 맞추신 분. 나는 적극적 태도로 이 부분 맞추신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국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분이 많이 맞추셨네. 자, 손 들어봐 솔직히. 국어 잘하나? 그걸 잘하다. 너 국어 못하잖아. 엄청 못하는데 너 국어 잘하냐? 모의고사 50점? 이거 봐 약간 이게 대부분이 다른 사랑하는 마음 이걸 찍었는데 쟤네들은 좀 특이한 해석을 통해서 적극적 태도로 이걸 찍음으로써 오히려 정답을 찾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 해설을 들어보세요. 우리도 모르겠다, 그렇죠? 2번과 4번. 근데 어떤 마음으로 맞춘다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게 싫어해? 아니 그러니까 다가 적극적인 것 같고 나가 소극적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나 우리도 적극적이네. 뭐 내 마음을 베어버린다는 거 하니까 막 적극적인 것 같아? 아니, 베어버리면 더 적극적이지 않냐? 나 가가도. 그 달로 비춘다고 있잖아요. 가가 다가 와 달로 비춘다 했고 적극적이네. 그래? 참 이게 어렵다고 하네, 그죠? 그다음에 또 어렵다는 게 지금 한자가 두 문제 나왔는데 8번은 대충 맞았던 것 같은데 9번을 많이 틀린 것 같네요. 교정, 그죠? 초고로 교정 이게 1번이 답인데 수험생 헷갈린 게 2번 때문에 헷갈렸는데 교차? 틀린 사람 이거 2번 찍었지? 저기 몇 번 찍었어? 2번 찍었지? 2번 저기 2번. 아 대부분 틀린 분들은 2번을 찍었습니다. 교차.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틀렸네요. 손 들어보세요. 반인가 그러면? 반 정도의 수험생이 가까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교재 있긴 하실 거 아니야. 있지? 교재 있나요? 보는 교재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운 건 또 뭐 있어? 문법은 쉬웠다고 하고 15번 약간 이런 게 비문학이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 답을 많이 맞추셨다고 하는데 좀 내용은 수능형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됐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문제가 있었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17번은 용비어천가는 많이 틀렸어요. 용비어천가 맞으신 분? 2명밖에 없어? 틀리신 분? 그럼 대부분 틀렸겠네. 무슨 마음으로 맞췄니 용비어천가를? 아 위거 고전이랑 해석이랑 비교해서 아래 신이랑 알라 신이를 비교해가지고 근데 이걸 진짜 맞추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7번. 근데 요새 용비어천가 그렇게 나오나?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현대 문법을 잘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대 문법을 잘하면? 1, 2, 3, 4번 잘 보면은 소거할 수 있는 거라는 게 맞아요. 아 속은 할 수 있었다? 설명을 해본 들어. 그래요? 일본에서도 이가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에서 많다라는 게 현대 문법에서 이가 주격 조사가 아니잖아요. 이가 주격서가 아니니까 X다. 네. 기억 1번은? 2번에서도 저기 주현 씨가 말해줬는데 신이를 두 개 다 빼면은 배하고 알 외만 남으니까 그게 어간이니까 뒤에 있는 신이가 선어말 어미.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현대 문법 관점에서 맞췄다는데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렵긴 하지 시험장에서는 솔직히 어렵지 않았을까?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어려서. 근데 16번 오히려 틀린 애들 꽤 있더라고. 16번 틀리신 분 별로 없네. 16 틀린 사람 맞춘 사람 맞췄어? 16번 크다 작다 이거. 16번은 그러네. 근데 19번은 많이 틀렸어. 19번 틀리신 사람 그 순서 구운봉 순서 맞춘 사람 의외로 맞췄네. 너네 어떻게 맞추냐? 응? 20번은 어렵지 않았고.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정리할게. 어법은 어렵지 않았다. 확실한가요? 용비어청과 고전어법은 좀 어렵고 고전법은 어렵고 그다음에 어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야, 문제 개수도 좀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럼 어법은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 교재. 기존 교재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양 많이 늘리지 마시고 기존 교재로 국어 문법은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한자는 어디 가야 돼? 기존 교재? 근데 이제 문학 비문학을 좀 강화시켜야겠네. 문제 모의고사 때. 뭐 공부를 더 할 필요까지는 없고 모의고사 때 문학 비문학 대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 특히 시간 조절 연습이 중요한 것 같네. 예. 예. 알았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번 보니까. 응? 우리도 이제 20문제 모의고사 이렇게 냈을 때는 좀 문학 비문학 양이 많았잖아요 문제가. 어? 어? 근데 그렇게 가야지 않나 생각이 드네. 실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문학 비문학 독해 문제를 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대입 문제, 대입 유사 문제를 좀 넣어달라. 근데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게 이제 시간 내 답을 고르는 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 문제 푸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간 내 문제 푸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 이게 몇 분 걸렸죠? 맞아? 이게 국어는? 원래 17분 정도 하는 지금 몇 분 걸렸어요? 지금 시험장에서. 20분 걸렸어. 자, 20분 이내.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걸렸어요? 딱 20분 저분은. 17분 노력이 빨리 풀렸냐? 점수 25분, 그러니까 20분 사이. 거의 대부분이네. 25분 이상. 너는 한 과목을 포기해서 그런가? 25분 이상. 그럼 몇 번 이게 풀어야 정상인가 이게? 이번에 시험 시간엔 이 모질한 사람 5과목, 5과목 기준으로. 안 모자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시간은 맞았어? 시간 괜찮았어? 그쪽 있는 분들? 국어에서 시간이 좀 늘어났을 거. 국어는 시간이 좀 늘지 않았을까? 한 22분, 23분 걸리지 않았을까? 일반 좀 수험생들이 22분, 23분 걸렸던 것 같은데 느낌상은 그죠? 에? 그죠? 선택 과목 근데 행정법 행정학이 좀 쉬웠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 이번 시험은. 근데 뭐 행정학도 영원히 쉬우라는 법은 없어가지고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국어가 양이 느는 것은 분명한 것 같죠? 15분에 이번에 못 풀잖아.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길어져서. 그 행정법 행정학 시간이 이제 10분 어간.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국어 문제가 좀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 국어 관련된 얘기할 분 없어요? 질문상 없나 여기? 16번 많이 맞췄나 보네요. 질문상이 16번 맞춘 사람. 16번 어떻게 맞췄지? 궁금한 게. 넣어봤어요. 아, 다 넣어봤다. 이게 맞는다 이렇게 넣어보니까 말을 넣어봐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보니까 어색하더라. 그래 틀린 거예요? 그래 찍은 거예요? 저분도 아까 그랬더니 나한테 그랬죠. 말을 넣어봐서 이거 그러니까 크다 작다에서 부정어를 넣어봐가지고 어색해서 찍어놓은 거다. 그죠? 그래서 답했잖아요. 지금 16번, 1번 이런 거 맞춘 분들은 말을 넣어봤대 부정어를. 뭐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이렇게 넣나? 그러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래서 찍었다네요. 보니까 말을 넣어서 동시에 공정할 때는 무슨 했대, 그렇죠? 16번. 구운멍이 어려웠대. 구운멍 어려웠다 손 들어보세요. 구운멍 어려웠다. 순서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20번은 쉬었다는 거예요? 20번도 어려웠어? 20번 틀린 사람 별로 없는데?
구운몽 여기도 어려웠다고 돼 있네. 구운몽. 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문제 배열하는 거 시간이 걸린대요. 이 시간이 문제다 내가 보니까 시간이. 주말에 문법 대신 문학 비문학을 해주세요. 이런 건의사항이 있네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 꼭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문학 비문학으로 좀 보충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문학 비문학이 자신 있다고 우리 선생님 계속 나한테 말씀을 했는데 내가 안 된다 문법 위주로 해라 하겠는데 문학 비문학을 추가해야겠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학 비문학 그래서 내용상 그렇게 그다지 어렵진 않잖아 솔직히 이번에도. 근데 이제 옛날보다 문제가 길어졌고 예? 약간은 그래도 고퀄리티 독해가 필요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근데 시간의 압박은 진짜 엄청났어요. 그건 저도 찬성합니다.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앞으로 해야지 않나. 예? 그래서 우리도 독해를 좀 많이 넣어서 시간 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분도 그렇네요. 구운몽 시간 압박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구운몽은 2분 넘어서 그냥 찍었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시간 배분 훈련을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국어는 이제 추세라서 국어도 국사 어려지죠. 국어는 이제 문법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 뭐 그다지 문법이 어렵게 출제된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문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되니까 기존 뭐 선제 마무리든 뭐 그런 책이 있으면 그런 책으로 훈련하면 되고 한자도 기출이나 뭐 기본서 있는 거 좀 보시면 되는데 독해가 좀 길어져가지고 시간 훈련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입 뭐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시간제에서 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학원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나눠줘야 할 것 같네요. 저희들도 그렇죠. 이거를 맞습니다. 그렇죠. 또 국어 관련된 내용 없나요? 여기 이분도 있네. 12월에 지방제 90점 나왔는데 이번에 30점이나 떨어졌다 국어가. 그럼 60점이라는 건 이분이 국어가 그렇죠? 비문학 문학 빼고는 기출은 많이 봤는데 새로운 문제를 접해야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비문학 문학 문제를 그 대입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본다든지 또는 선생님들 모의고사에서 좀 문학 비문학이 좀 강화된 것들 시간 훈련 차원에서라도 풀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어 제일 잘 맞으신 분 몇 점이에요? 85점 국어 몇 점인데 저 학생? 85점? 90점 나? 85점? 85점 원래부터 잘했나 국어? 국어는 좀 했단 모양이네, 그렇죠? 수능 문제나 EBS 문제 봐야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수능 때 잘했나 국어? 저 학생? 그래? 근데 어떻게 잘하지? 그 수능 그러면 기출 같은 거 가끔 풀어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안 내주시나? 문학 비문학? 하여간 뭐 수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강화된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한자를 아예 안 하고 틀려서 국어 80점 수능 EBS로 대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게 뭐 EBS를 다 보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그냥 문제 몇 개 해서 연습하는 거지 뭐. 국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얘기해봐. 그 수능형 그거 하면은 대신 또 다른 과목 할 시간이 줄잖아요. 2, 3일 안에 문제 또 푸는 것도 괜찮죠. 수능 비문학 책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만 풀 거면은 학원 차원에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는 게 좋고 제 생각에 그거를 갑자기 공부를 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 너무 그건 진짜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근데 확실히 다 유형이 달라진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충격 문제 때문에 충격을 주니까 긴 지문의 독해 연습은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뭐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봐주든지 학원 모의고사 이렇게 선생님들 모의고사 문학 비문학 좀 긴 거는 좀 연습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 이 EBS 문제를. 다른 거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 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지방지까지 비문학 문학을 어떻게 할지 지금 말한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는. 그냥 선생님들 모의고사 좀 긴 거 좀 푸세요. 그다음에 최근 뭐 저 수능 문제 한 번 정도 푼다든지 최근 거 출력해가지고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또 너무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자는 지금 포기해야 되나? 한자 그 얘기 좀 해보고. 한자 그래도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방법은 없나? 양을 넓힐 수는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 제가 일단 했던 거 말씀드리면 저는 그 기본서 사권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한자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했거든요. 저는 기출도 풀지 않았고 다른 뭐 오랜 방황의 끝 막 그런 책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권만으로 다 커버가 됐거든요. 선제 사고? 예,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나온 기출에서 한자를 거의 하기 전엔 틀렸지만 그 공부하고 나서는 안 틀렸거든요. 이번에 아까 국어 문제 보니까 교정이나 뭐 교차 그런 것도 다 그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사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한자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건데 나는 알면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니까 시간 더 들일 필요도 없고 한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제 사고 해야 한다. 너는 어디까지 할 거야? 저는 합격할 때 한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공부를. 그냥 모의고사 나오는 것만 체크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저 합격하신 분이랑 저랑 다른 거는 그냥 선택을 저는 안 하는 걸 선택해서 대신 국사나 다른 걸 잘 보자는 생각을 한 거고, 이제 보면은 이제 또 빨리 합격하고 빨리 고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5점을 받으면서 고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 합격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하더라도 늘리지 말고 한자를 하더라도 4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저는 한자 공부하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공부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자 이게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특별히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2개 다 맞추신 분. 한자 2문제 있었잖아. 교정이랑 아까 없어요. 없어? 2개 다 맞추시면 없어요? 몇 개 맞췄어? 하나만. 하나? 그 뒤도 하나? 하나? 다 틀렸어? 여기는 몇 개 틀렸어? 하나? 저기는 하나? 아유 하나구나. 인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그렇지? 뭐 하나만 맞춰야겠다, 그렇죠? 어? 선제 사권 보신 분들은 보세요. 특히 7급은 봐야 할 것 같아. 선제 사권까지만 늘리지는 말고 선제 사권까지 정도는 지금 하도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이게 합격자가 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기출 한자 보고 그래 그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어떤 분이 하루 정도 모의고사를 비문학 문학 위주로 출제하면 어떤가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죠? 문학 비문학 그렇죠? 위주로 출제를 좀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저 하루에 30분씩 기출 한자 눈에 발려서 2개 다 맞았다는데? 기출 한자 봐가지고 이분은 기출 한자에 다 나왔다는 거야? 근데 왜 틀려? 이씨. 기출 한자 나왔으면 맞춰야지 아닌가? 한자 아예 안 하니까. 기출이 이거 우리 저번에 봤잖아. 200 몇 문제잖아. 기출 한자가 기출 실력에는 200 몇 문제밖에 안 되잖아. 그래? 눈에 바르면 되지 이 말대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기출 한자 봅시다 진짜. 아니 이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솔직히 눈에 발랐으면 이게 맞출 수 있더라고. 나는 교정 왜 틀리나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아니야 이게 교열할 때도 그거 쓰는데. 교열이라고 하잖아. 교열할 때 그 교자를 쓰걸라. 그런 것 같고 어떤 분은 뭐 음소거법으로 맞췄다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되나? 영어 해보세요. 영어.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다책형 기준으로 했을 때 1번에 대화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그 수거가 많이 나왔는데요. 3번하고 4번은 좀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해가지고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다. 3번은 아는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It's water under the bridge 이것도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건 탓해봐야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3번하고 4번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하고 2번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A하고 B 마지막 쯤에 좀 보면은 시간에 관련된 거 보고 4시 30분이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떠나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cutting it close. 이 의미를 몰라도 잘 알아서 가까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눈을 공에서 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번하고 2번에서 문맥, 이 글자의 문자적인 의미만 봐도 1번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라도 1번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그 주변만 보면 역시 답이 나와요. 다른 과목이 오늘 이번에 어려웠다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국어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국사도 어려웠어요. 그럼 영어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영어도 이 푸는 데 있어서 17분에서 사실은 22분 사이에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평소에 읽는 양이 많지가 않아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할 때 보면은 16번에서 17번 풀고 있을 때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앞에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조금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기 뒤에 풀리는 문제인데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평소에 본인이 시간을 재가지고 40초 정도 시간을 재고 내가 읽을 수 있는 양이 한 4줄밖에 안 된다, 5줄밖에 안 된다. 그럼 그거를 이 문제 유형마다 약간 그 분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도 이 2번에서도 그 빈칸 쪽에 보면은 네가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하면은 너는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오니까 그 위에서 포트폴리오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찾아가면은 윈하고 로스는 다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럼 로스에 대해서 조금 덜 좀 신경 쓰게 될 것이다라는 4번 질문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주제랑 마찬가지니까 처음하고 마지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들 4개 정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 헷갈리는 거 골라낸 다음에 수고하면은 읽는 양 줄일 수 있죠. 처음에 한 줄 읽으면은 지난 연도 보니까 여행하다 보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들이 과거에 사는지를 봤다.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현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그거 나왔어요. 그거 보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에 관한 건 1번도 아니죠. 과거에 대한 레가시를 트레이스하는 것이 여행이다. 1번 아니고 2번 시간을 리플렉트해라, 반영해라.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은 너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니까 2번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밑줄, 어법도 이번에 다 나왔던 것만 나왔어요. difficult to 부정사 나오는 거 쉽죠? difficult to 부정사 나오는 거 쉽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을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문법에서. difficult하고 to 부정사, find하고 뭔가 나오고 그 다음에 difficult to 부정사 나온다. 그래서 1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take for granted는 이거 수거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take for granted도 수거적으로 아는 거 당연하게 여기다 아는 거고 3번에 has been resulted result가 자동사가이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건 우리 문법 한 조금씩만 해도 이거 당연히 맞을 수 있는 문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4번은 그냥 안 보고 넘어갈게요. 5번에 인디저너스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거 인디저너스하고 인디젠트하고 헷갈리게 내우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4번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이나 이티너런트나 임퍼버리시나 레버너스도 다 기존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영어 문법 단어 중 책에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6번은 단어 문제로 보이지만 이건 독해 문제죠. 첫 번째 보면은 음악을 듣는 것은 멋이다 하면서 뒤에 락스타 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누구나 들을 수는 있다. 그럼 쉽다라는 거죠. 음악을 듣는 건 쉬운데 뒤에 보니까 탤런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뮤지션이 되려면. 그러면 위에 이거랑 그 대구를 해서 보면은 앞에 있는 거는 쉬운데 뒤에 있는 건 어렵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1번하고 4번 지문을 선지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죠. 비슷한 의미니까. On a par with나 prelude 뭔가 서곡이라는 의미나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3번이라는 컨틴전트 부수적인이라는 그 의미를 몰라도 2번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far라는 해서 far라는 그 형용사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테니까 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7번. 자,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이거는 읽을 때 대충 읽을 때 일단 빨리 밑에까지 4번까지 읽어서 내려가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밑줄 줄 안 쳐져 있는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바이올로지스트가 뭔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유전자를 이게 얼라우 하는 거니까 도와주는 건가 봐요. 두 번째 문장 보니까 플란츠가
뭐뭐 하는 게 이거 옥시전을 빼앗긴대. 산소가 빼앗기고 그리고 위더하고 페리시하니까 씻어나 보죠. 그다음에 1번 보니까 사이언티스트가 호프한대요. 자기들의 발견이 프롤롱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2번에서 라이스 그로어들이 그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냐면은 잃을 것이다. 축정이 되는 게 이 1빌리언 달러를 매년 동안 잃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잃는다. 2번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3번에 그들이 희망한다. 새로운 진이 뭔가 더 튼튼한 라이스로 이끌 것이라니까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4번에 갑자기 dreadful news라고 나왔어요. 그쵸? 4번까지만 읽어서 내려가도 dreadful news를 좀 골라만 내도 4번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읽는 양만 읽거나 제가 지금 시험에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정도만 읽고 찍거든요. 저도 자세하게 해석 안 하고. 그렇게 풀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실제로 주어하고 동사만 간략하게만 최소한 읽고 나서 일단 끝까지 내려가는 게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을 이 문제 유형 풀 때 푸는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8번에서 보면은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하고 나서 너 운전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야. 근데 나는 하고 싶어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2번으로 찍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4번은 확실히 아니죠. Take a rain check은 다음을 기약하는 거니까 4번은 아니에요. 근데 1번하고 2번에 change a flat tire나 get on oil change나 사실은 같은 유형이죠. 나는 오일 체인지를 빨리 하고 싶어. 나는 이 평평한 이 빵꾸난 타이어를 빨리 바꾸고 싶어. 이거는 같은 유형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3번이 수거적인 표현이라는 걸 잘 몰라도 일단 1번하고 2번은 소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get my feet wet은 뭐죠? 발을 적시고 싶어. 안달이야. 급해. 시작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거 틀리신 분은 이걸로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이번에 get my feet wet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에 보니까 샤크 나왔죠.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는 이건 절대 독해로 일단 시작하면 안 되고 뭐로 시작해야 되죠? 틀린 그림 그거로 접근을 해야 되죠. 1번에 보면요. 언제나 스케일이 일단 샤크, 스케일 나왔고 이모바일, 프로텍티스 이런 게 나와요. 첫 번째 샤크 나왔어요. 그다음 뭐 세임 매터리얼이 나오는데 T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고 두 번째 플렉서블 스케일이 프로텍트한다. 스케일 프로텍트는 나왔죠. 이건 괜찮은데 이제 이모바일을 찾아야 되네. 세 번째 줄에 움직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이거는 뭔가 감소한다. 드래그를 이런 표현이 나왔죠. 에미랭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에 있죠? 플렉서블티 해가지고 이런 디퍼라는 표현도 있죠. 그쵸? 언제나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플렉서빌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융통성 움직인다는 표현이니까 1번은 소거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어때요? 랑 아까 방금 왔던 것 같은데 에이미 랑 있죠. 이 사람 리빌했다. 뭐를? 스케일이 유틸라이즈 된다고 레슨 드래그 하려고. 우리 드래그 방금 레슨 어디서 봤죠?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니까 help하고 reduce the water's drag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 드래그 한다 이게 맞나? 근데 마코 샤크라는 주어를 봐야 되는데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면은 마코 샤크가 나오고요. 다르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가면은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reduce drag라고 해서 마지막에서 첫째 줄에 보면 있어요. 있죠. reduce leg. 레슨이랑 같은 단어죠.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찾되 그 다음에 레슨하고 reduce처럼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찾는 형식으로 해서 찾으면 2번 찾고 3번 4번 안 보고 넘어가면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에 어법상. 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것만 나왔어요. 1번에도 getting stuff done 해가지고 ge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수동태 나온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ing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원형은 못 나온다. 그 다음에 2번에서도 that 하고 interest 앞에 issues 나왔죠. 그래서 복수니까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attention은 paid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소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let life가 너를 지나치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고. 문법은 다 괜찮은데 자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11번. 거기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레어 탤런트다. 이거 희귀한 탤런트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fewer enemy. enemy가 별로 없대요. 대부분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랑받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괜찮고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 하고 뒤에 제너럴리티 해가지고 일반성에 대한 예외가 있다 했으니까 3번도 괜찮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4번인데 4번의 앞에 문장을 보고 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 슈타인백이라는 사람은 엑설런트를 쓰는데 그 사람은 미움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4번은 파퓰러가 맞나봐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하고 마지막. 월이는 락킹호스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지 보니까 마지막에 대문자.
포커스해라. 너의 마인드를 더 productively 생산적으로 무언가에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일어났으면 원하는 거, 아니면은 벌써 훌륭한 일에 두에 생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쵸? 1번 How do we cope with worrying? 이거 괜찮아요. 2번 When should we worry? 이건 절대로 아니죠. 3번 worry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도 아니고. 4번 worry가 어떤 영향을 갖추는가? 이것도 아니고. 그럼 1번만 찍을 수 있죠. 이것도 있는 양을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년간 수업료를 내주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Theirs is free라는 표현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7,500이니까 숫자 찾으면 7,500이 있죠. 근데 랩탑하고 7,500을 같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봐도 2번 찍을 수 있죠. 틀린 그림 찾기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에도 멜리팩터는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단어장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컬프리시랑 같은 단어라고. 페리아라든가 딜레턴트나 담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나왔던 거고. 선동자라든가 뭔가 타락하는 건가 뭐 그런 거 아마추어 애호가 이런 거에서 다 나왔던 거죠. 찾아가지고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15번에 보니까 Through thick and thin에서 나왔어요. 자, 두껍고 가는다는 걸 통한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도 1번 good times와 bad times를 가져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쵸? 2번에서 보니까 pleasant times. 이건 아니죠. 그럼 때때로라는 표현? 이거는 단어를 좀 몰라서 좀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해석을 해보면은 그는 의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힘들 때나 쉬울 때라는 의미에서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In good times, bad times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6번 주어진 문장이 자 some 나오면 other가 나오죠. 그쵸? some하고 other 보면 바로 그 밑에 줄에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some은 intensely remain 자랑스러운데 그들의 오리지널 액센트를 그럼 others 보니까 그 밑에 문장에 보니까요 while others 다른 애들은 빨리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environment에 저기 accommodate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만 보고 나서 1번 앞에 볼게요. 우리의 perception은 바뀐다. 그 다음에 2번 앞에 볼게요. 우리가 네이티브 플레이스를 뭔가 떠나면은 우리의 perception은 오직 뭐죠? 템포러리 일시적에 불과하다. 이번에서 보니까 우리는 잃는다 어떠한 센스를 우리 다른 사람들이 액센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fit in 맞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3번 4번 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같은 정도로 하지 않는다 한 다음에 some하고 other 이렇게 하면 나오겠네요. 그쵸? not all.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는 17번도 1번 찾으면 있을까요? duration이라는 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transient하고 chronic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시적인 그리고 크로닉 만성적이니까 그 다음 줄을 가도 last라는 표현을 봐도 1번 소거할 수 있고 2번은 완전히 이것 때문이다. in adequate sleep environment 이건 글자만 봐도 아닐 것 같아요. 딱 봐도 그죠? 아까 뭐라고 나와 있죠? It can be caused by another 다른 디스오더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두 번째 줄에 트랜저트 인썸니아는 지속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디스오더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도 X고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금방 끝낼 것 같아요. 또 컴퍼니는 사용한다. 또 양쪽으로 해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장에서요 물음표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음표를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주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따옴표로 해서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 내용만 읽어도 이거는 골라낼 수 있는 건데 칠드런이 멀리 사는 애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은 액세스다, 적분이다, 좋은 선생님과 그다음에 노출이다, 좋은 고품질의 컨텐츠에 대한 노출이다.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면은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뭘 하려고? 줄이려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3번 브릿지 다리 놓으려고 그 갭을 그다음에 버추얼 클래스룸 가상적인 그 공간을 만들어서 3번 찍으면 되고 19번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틀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합시다. 자, B가 두 개 있으니까 B가 있어요. B 엘렉트로닉 센서들은 붙어져 있다. 베리어스 파트에 이렇게 붙어져 있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우리 보러 가죠. 주어진 문장에 보니까 좀 운이 안 좋게도 이게 줄이 4개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를 일단 찾아야 되죠. 테크닉은 알려져 있다. is가 여기서 동사예요. 뭐로 알려져 있냐면 바이오 피드백으로 알려져 있다 해가지고 바이오 피드백 보고 C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A가 관건이야. A가 search a variabl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B를 읽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search variable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쵸? 뭐와 같은 변수들 해가지고 히트 레이트나 블러드 프레셔나 아니면 스킨 템퍼러처 같은 변수들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한 변수들이 움직일 때라고 했으니까 B 다음에 A가 오는 건 확실하고 B 다음에 A 오는 건 하나밖에 없죠? 아니다 2개 있네. 2번하고 3번이 있는데요. 그럼 왜 C는 뒤로 와야 되나요?
자, A에서 보면 디스플레이라는 표현이 보일까요? 트리거 하고 나서 디스플레이 보이나요? 현재형인가요? 그쵸? 그런데 C에서 보면은 트리거가 과거 형태로 변했나요? 그리고 거의 더 디스플레이 더가 붙었나요? 이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요. 순서 문제를 많이 푸시면은 조금 이제 훈련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도 독해를 해서 푼다기보다는 뭔가 신호를 나만의 그 시그널을 찾아가지고 푼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정답률이 올라가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번 더 스피커 이거 틀리신 분은 이건 기본 틀린 거죠. 그쵸? 4번에 이거 원급 써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지난 서울시 7급 문제 보고 나서 이번 봤을 때 굉장히 안심했어요. 문제 난이도가 많이 쉬워가지고. 서울시 문제는 문제 어휘도 높았고 그 다음에 좀 까탈스러운 좀 문법 문제도 좀 있었던 거고 그런데 국가직 9급 문제는 크게 기존 문제에서 벗어난 게 없었어요. 단어도 쉬웠고 문법도 그대로였고 뭐 독해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지금 독해 제가 정확하게 저도 문제 풀 때 제가 읽은 양만으로만 리뷰를 해드린 건데 그렇게 풀면은 17분에서 20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지금 국어에서 지금 22분에서 25분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국사에서도 우리가 평소에는 6분에서 8분 안에 푸는데 이 정도 난이도라면은 국사는 한 15분에서 17분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영어에서 시간을 저기 항상 평소에 17분에서 22분 사이, 23분 사이 늘어봐야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어 질문만 볼게요. 영어를 맨 마지막에 풀었는데 30분 남기고 진입을 했는데 평년에 비해서 까다롭게 느껴졌던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저기 시험장에 가서 긴장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어서 압박감 그 다음에 마킹을 해야 되는데 마킹 시간을 배분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좀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국어나 국사를 머리를 굴리고 와서 굉장히 안 읽혔다. 그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이것도 전략이에요. 시험에서 사실은. 저도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 봤을 때 제 약한 과목을 가운데다 놓고 강한 과목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시간 배분을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통했어요. 시험지를 뺏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아요. 시험지 뺏기는 게 얼마나 무섭고 기분이 나쁘고 모멸스러운지.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뺏기지 않게 뭔가 전략을 짜야겠죠. 그러면 나는 영어에서 반드시 25분 안에 틀리는 한이 있어도 그냥 끝내야 돼요. 그러면 끝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킹을 끝내라는 건데 15번까지밖에 못 풀었으면 그냥 2번으로 다 찍어요. 차라리 그게 전략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한글인 다른 문제에서 풀 수가 있으니까. 사회도 경제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 좀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독해 우리가 조금만 읽으면서 푸는 독해 연습을 하듯이 국어에서도 비문학에서도 최소한의 양을 읽으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좀 연습을 해놓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행정학이요? 그냥 제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뭐였는지 아니 두세 문제만 얘기하면 전반적인 평가라.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받아서 푸는 건 행정학밖에 안 풀어봤는데 저는 일단 행정학은 솔직히 좀 쉬웠고 그다음에 아마 어려웠다고 생각하실 만한 거는 전 다책형인데 19번의 전문 경력권 제도 저는 이거는 저도 본 적이 있었나 싶은 문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고 한 거는 다책형으로 봤을 때 프렌치 레이븐 권력의 원천 그다음에 지방의회 관련된 지방자치법상 문제였는데 제 생각에 나머지도 근데 뭐랄까 저는 공부를 할 때 키워드를 잡아서 푸는데 그 기출 지문이 그냥 약간 그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저도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얘기를 그냥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자면은 저라면은 키워드를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테면은 다책형으로 봤을 때 1번 한 분이 틀리셨던 것 같은데 아까 1번 체제 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 이거는 그냥 체제 이론 보고 유일하면 바로 X거든요. 이게 체제 이론은 등종국성이기 때문에 결과만 같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유일하면 바로 찍고 넘어가면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영어는 이렇게 20분 이렇게 풀면은 좋은데 저는 영어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저는
법 과목이랑 행정학 같은 데서 시간 엄청 줄이거든요. 아까 이거 행정학 푸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저도 한 8분? 8분? 예, 법 과목도 그렇게 푸니까 저는 그 시간을 대신에 영어에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행정학 볼 때도 뭐 1번에 아까 말했던 거 체제 이론 유일체선 X고 바로 뭐 2번 다책형 2번으로 봤을 때 신공호 관리론은 정치적 논리 우선 바로 X예요. 바로 그냥 경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생각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틀리면 안 되는 건 4번 같은 거 관대함 및 엄격화 경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1초 문제 사람들 말하는 1초 문제 찍고 넘어가야 되고 뭐 5번 같은 건 이제 좀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지만 살라몬 이런 것도 은근히 나왔거든요. 제가 공부를 한 걸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조세 지출 일단 바로 지으니까 1번, 2번 지워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랑 저는 바로 사회적 규제가 보여서 아 사회적 규제는 아니다 하고 지웠더니 답 3번 바로 나왔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제 생각에는 저라면 전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데 키워드를 잡고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또 그런 이론 같은 거 공부하셨는데 법령 같은 거 틀리신 분 9번 같은 거 징계 같은 거는 이제 챙겨 가야 되잖아요. 원래 이게 그 3번 보기 그 다책형 9번의 3번 보기가 3분의 1을 감한다 이거 맞고 이번에 정직이 전액 감액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3분의 2였는데 그런 거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쉬웠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쉬웠고 프렌치가 있었나 18번 아까? 예 이거 있어요. 이거는 18번. 예 이건 제 기억엔 기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압축 같은 거에도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름이 김덕관 선생님 그 압축서엔 아까 보니까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없으면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진짜 바로 찍고 넘어가는 기출이 거거든요. 있었어. 예, 기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빨리빨리 찍고 지나가면 사실 행정학은 이번에 뭐 고득점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행정학 100점 손 들어보세요. 2명? 95점. 1명? 90점. 85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봐야 되는 행정학이. 본 책들 책들은 뭐 생각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서 어느 책을 보더라도 내 생각에는 95나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라서 90이나 95. 95는 맞아야 될 것 같지. 예. 응? 제 전문 경력관 제도를 틀렸다고 했. 12번도 기출에 있냐는데요. 12번 12번. 킹던. 예 이거 예. 예,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야? 킹던이랑 바꿔서 나오는 게 정책 창모형이랑 뭐 흐름 창모형 비슷한 것도 있고 막 다 쓰레기통 모형 다 이거 비슷한 쓰레기통 모형 다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아까 17번 지방의회 틀리신 분도 계신데 그 옆에 공부 잘하시는 누님 한 분 계신데 그 행정학을 그냥 약간 막 많이 외운다기보다 말을 읽어보면은 맞출 수 있다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황쌤도 아까 얘기한 17번에 지방의회 관련된 거 저는 이렇게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런 거를 포인트로 낸 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틀리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 약간 상식에 가깝다고 봐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번에 틀리셨더라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의장도 그 의원 중에서 뽑는 거니까 의원이 당연히 표결권을 가지겠죠. 이건 국회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진짜 그냥 완전히 딱딱 떨어지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행정법도 난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행정법 다 맞은 사람은 있나? 하나 틀린 사람. 하나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2개까지는 용납되는데 더 이상 틀리면 안 되겠다 했죠. 행정법은 이게 뭐 다만 이게 이제 보시면 문장이 길어서 추세라서 그렇죠. 뭐 국어도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과목의 문장이 길어서 푸는 시간이 훈련이 덜 돼 있으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6번만 보면은 가책형이 아까 누가 물어봐서 그러는데
니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거. 그 지침이 뭐예요?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법률적 근거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법규명령 다르게. 그래서 니은은 법률적 근거를 따로 요하지 않죠. 재량준칙. 11번은 저 기업가치 이게 최근에 나왔죠. 거부지만 명예퇴직 수당 이거 당사성이었죠. 최근 판례였고 모의고사 등에도 있었죠. 많이 있었고 해가지고 뭐 11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테고. 근데 이게 다만 이제 문장이 길어가지고 키워드 찾는 훈련이 좀 덜 된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또는 뭐 그 키워드를 못 잡거나 이래서 좀 헤매는 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 말고는 문제가 쉬워가지고 그 90점은 넉넉히 맞지 않았을까. 실수하면 뭐 90점, 그렇지 않으면 95점 정도 나올 수 있었죠. 기출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7급까지는 그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좀 더 약간 어렵게 공부하셔도 되고, 뭐 이제 기출 문제 수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질문사항 또 있나요? 질문사항. 뭐 오늘 평가를 대충 했는데, 예? 하여간 국사는 좀 보충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사는 보충을 좀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모의고사 훈련, 약간 당혹스러운 모의고사 훈련 정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어는 문학이나 비문학 좀 양이 많은 문학 비문학 문제 푸는 훈련에서 시간 내 문제 풀 수 있도록 훈련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어려우면 컷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뭐 지금 말 나오는 게 뭐 370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380이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전환 기출이 나을까요? 김인수 기출이 나을까요? 물론 김인수 기출이 좋죠. 근데 이제 해독이 안 돌아간다. 제가 문제 풀 능력이 없다라면 이거 보면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봤던 책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내년 준비다. 내년 준비면은 뭐 양을 좀 많은 걸 해도 좋은데 이제 그 관점이 다 그래요. 속도가 느리면 양 많은 건 정말 쥐약이다. 선택하면 안 되죠. 속도만 빠른다라면 김인수 기출이 좋죠. 내가 수험생이 나는 김인수 기출인데 속도가 느린 사람이 김인수 기출하다가 토 나오고 이게 뭐 2회독하고 3회독 하면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전환 기출보다 오히려. 김인수 기출까지 한 10회독 할 자신이 있다고만 하세요. 자신 있으면 하는 건데 그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뭐 괜히 도전했다가 뭐 3, 4회독 하다가 이거 뭐 폭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능력과도 관련이 훈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아까 뭐 수험생들도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모든 선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1, 2, 3, 4를 뭐 여러 과목 다 그렇습니다. 뭐 행정법도 그럴 테고 나중에 헌법 보면 더 그럴 테고. 그렇죠? 헌법 7급 하시는 분들은 1, 2, 3, 4 선지를 다 알 수가 있느냐? 없어요, 사실은. 소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소거 방식으로 푸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를 많이 우리가 풀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소거 방식으로 풀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훈련할 수가 없다는데 그 기출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거 방식으로 풀 만한 모의고사를 몇 개라도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소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헌법 전범위를 지금 5회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이미 전달을 했는데 그 편집해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나갈 거고 아마 외부로도 아마 팔 생각도 있긴 한데 하여간 그래서 약간 소거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판례 자체를 처음 본 판례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나 처음 봤네. 이런 판례가 그 배치가 돼야 되고 법조항도 요 최근에 와서 저는 국무회의 규정도 넣어놨어요. 뭐 규정도 여러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게 그걸 맞추라는 게 아니야. 속으로 풀으라는 얘기지. 뭐 국무회의 규정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헌법 개정안 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 제대로 안 거쳤다라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3일 전에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은 이틀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국무회의에. 3일 일로 돼 있더라고.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처음 공부했어요. 근데 넣어봤어 이번에 모의고사 때. 그다음에 얘가 국사도 내봤는데 국사도 그 세자로서 이게 왕이 못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출제를 한번 해봤어요.
뭐 효명세자라든지 소현세자 문제를 처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20문제 중에서 진짜 이거는 국사 이게 뭐야 이런 문제가 두 문제는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뒤 문제가 안 보인다든지 이게 문제인 거니까 가끔 그런 문제를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법도 좀 저도 지금 그 20문제씩 하는 전범위는 좀 낯선 게 좀 두세 문제는 완전히 낯선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거. 그런 것도 일부러 넣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공부해서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조차도 속어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는 속어식으로 푸는 게 우리 일상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담대해져야 되고 문제 푸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속어 방식으로. 너무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우리 국사 내용 추가하려면 무한대입니다. 조선왕조실록만 해도 무한대고 일성록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번역도 다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한대의 국사라는 것은 그 어떻게 내용을 다 알고 시험장 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인정을 하셔야 돼.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속어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앞으로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는 경험이죠. 이게 9급이 그런데 7급은 얼마나 또 더 그러겠어요. 9급이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7급은 더 걱정되죠. 그렇죠? 이게 추세라고 생각하시고 좀 그런 문제를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응? 응? 뭐 기출해독이 의미 없지 않지만 기출해독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85보장 그거는 과목마다 틀린데 뭐 그렇죠. 그다음에 급수마다 틀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학 서울시 7급에서 85 보장이 안 됐잖아. 이번 서울시 7급에서 3월 24일 날 행정학 기출로 85점 보장이 안 되지. 몇 점이나 보장이 되나? 75점. 3월 24일 날 행정학은 기출 문제로 75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컷이 내려가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는 거야. 75지면 컷이 그 대신 80점 초반대로 떨어질 테니까 나머지 과목 잘 보면 되니까 뭐 그게 충격받지 마세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출을 포기하자가 아니라 기출 여전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데 다만 이제 그 속어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푸는 훈련을 좀 더 하자는 것이지 기출을 버리자 이건 아니고 기출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엄정훈 씨는 70점은 어느 정도라고 과목마다 틀려가지고 좀 더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3제 1과목씩 기본 강의 기출 해독 수업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거예요. 7월 달에 이번 년에 다시 시작할 텐데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2번 내가 보는 기출 문제 안 나오는 거야. 12번이 뭐죠? 무슨 과목? 행정학 말하는 거예요? 12번 봐봐. 12번 뭔데? 맞아요. 그 킹덤. 예? 쓰레기 기출에 있었잖아요.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기출이 있었다며. 킹덤. 무슨 기출이 있었나? 12번? 2,400개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있잖아요. 2,400제도 있고 있었다는데요? 신영환 선생님도 있고. 예, 신영환 선생님도 있고 다 있었대요. 여러 선생님 책에 12번은. 그다음에 전환길 필로 기출 말고 어떤 걸 더 봐야 할까요? 뭐 필로 보셔야죠. 뭐 기출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당황스러운 모의고사를 20문제 단위로 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걸 뭐 보완하는 게 좀 힘들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훈련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죠. 20문제 단위 문제 훈련을 좀 더 하시면 좋겠고. 피겨노트 진짜 해가 갈수록 펑크 엄청 나고 있어요. 그러긴 하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필기 노트만 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엑기스를 정리한 것이지 뭐 이렇게 사료가 나왔을 때 추론해서 맞추는 것이 힘드니까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겠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고종원 선생님 문제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득점 할 분들은 이제 윤승균 모의고사도 저희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제 독해는 재능인가요? 뭐 제가 농담으로 인생의 문제라는데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노하우를 익혀서 한두 개는 더 맞추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선재 나침반 모의고사는 어때? 좋다는 말은 매년 듣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많이 없어.
탐탁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나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게 점차 없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나가는 강사들일수록 강의하는 데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문제 만드는 데는 좀 소홀하고 연구원이라든지 자꾸 그런 쪽으로 지금 만들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 적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뭐 특정 선생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량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선생님들 강의 좀 줄여야 돼요. 저는 뭐 기본 강의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그래서 뭐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기본 강의 1년에 딱 한 번 해요. 그만큼 돈도 못 벌죠. 강의하면 돈 버는 건데. 근데 그 시간에 문제 만드는데 선생님들 강의가 너무 많아. 강의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언제 문제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를 선생님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제 그 시간에 알바생 쓰고 자기는 강의하는 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강의하고 알바생들이라든지 연구원들 통해 문제를 만들도록 하는 게 도제식 방식이라 해야 되나? 그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량진이 허약해지고 있다라고 봐요. 문제가. 지금 최근 기출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난이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꾸 난이도 높아지고 있고 좋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기출 문제 수준의 문제를 만들 선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노량진의 문제는 기출 문제 수준의 문제를 만드는 선생이 천연기념물이다. 없어졌다. 예? 없었다. 시장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시장이 멍청해가지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사법시장 같은 경우는 신림동 선생님들이 거의 기출 문제를 다 커버해줬죠. 거의 창작을 해서 다 거의 다 40개 중에 하나 틀리면 충격받을 정도였는데 여기는 뭐 20문제에서 뭐 서너 문제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으로 지금 돼버려가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솔직히 인식을 하는데 뭐 수험생들이 원하는 게 연예인이잖아. 엔터테이너. 좋은 말 해주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인터넷 작업하는 게 낫지 문제 뭐하러 만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제대로 만드는 선생님이 없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기출이 좀 더 중요하죠. 기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좀 잘 만드는 선생들을 따로 이게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사는 지금은 뭐 일단은 뭐 윤승윤 선생님 모의고사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문동윤 선생님 모의고사도 그래도 낫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저기 20번 봐요. 누가 질문했는데 20번? 20번 어디 있어? 행정하게. 행정법. 20번? 행정법 이게 우리는 가책형인데 다책형이 아니라 3번이 우리는 저기 가배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 시장의 부작위를 원인하여 이거 있잖아요. 국가 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상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 위반에다가 애견 가능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애견 가능성까지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견 가능성. 애견 가능성이 없었다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죠. 애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를 칼로 찌를 것이다. 이거 누가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애견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막았다. 예를 들면 뭐 112 신고 들어와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뭐 칼 불임 났다라고 해서 출동했는데 그거를 우리 몸을 수색하지 않고 무기를 안 뺏어가지고 칼을 찔른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인정했잖아요. 이건 119 신고가 들어와서 112 신고 들어와서 출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미친놈이 길 가다가 사람 찌른 거 그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친놈이 길 지나가다가 막 예측할 수 없게 칼로 찔렀을 때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겠죠. 근데 112 신고 들어왔을 때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119 신고 들어와서 불 끄라는데 안 왔다. 그럼 예측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 끄러 안 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4번도 질문하셨나요? 20번에 4번도 해달라는 얘기는 부작위 위법 확인만 가져나 고의과실을 요하잖아요. 뭐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부작위가 법에 위반하기도 해야 되지만 고의과실을 따로 요하죠. 그 얘기가 4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는데 이제 케이스다 보니까 좀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당황할 수는 있죠, 그렇죠? 국어 딱히 모고 잘 만든 셈이 없나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새 1등하는 선생이나 2등하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좀 줄이고 문제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해 주기를 저는 솔직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대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강의가 많으세요, 다들. 예? 강의가 많으시고 국어 그럼 또 뭐 누가 있나? 김병태 선생님 문제 좋다는 뭐 얘기도 가끔 있었잖아. 응? 그래서 몇 분 더 풀어보세요. 김병태 모의고사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풀어보시고 캠프에 설 등록은 그 뭐야 상담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 예. 상담을 하시고 상담 일자를 써주시면 상담해서 들어가시는 좋겠고 그렇죠. 지방직 서울시 대비 캠프 시간표는 있습니다. 이미 나와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직 서울시 대비 캠프 시간표랑 진도표 있죠. 거기 따라 우리가 모의고사가 나가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제 모의고사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노량진에서 하는데 그거는 나름 좋다고는 저는 자부합니다. 나름 뭐지 수험생들 100% 만족은 불가능하고 나름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도 가끔 있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엄청 들여서 많이 솔직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국사도 제가 직접 거의 만드는데 진짜 한 세트 만드는 것 20문제 만들려면 10시간 훨씬 넘게 걸립니다. 진짜 10시간 가지도 안 돼요. 헌법은 제가 전문가니까 좀 빨리 만들긴 하는데 그것도 한 10시간 좀 안 되게 걸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질문 없나요? 하여간 뭐 고생 많으셨는데 문제 푸는 훈련 좀 더 많이 하세요. 시험장 가면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좋은 문제를 선별해 가지고 푸시고 그 저희들 모의고사 같은 건 좀 참조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모의고사는 그런 대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으니까 아마 출간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고 올 모의고사 문제도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행법 85면 많이 못 본 건 아닌데 뭐 실수하면 90이고 그렇지 않으면 95는 맞아야만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응? 응? 그래서 많이 못 본 건 아니고 한 85 정도면 하나만 더 맞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문제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돼요. 20문제 훈련 좀 더 하시고 문제 푸는 스킬만 좀 익히면 90이나 95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약간 시험 공부 많이 했는데 성과 안 나신 분들은 좀 더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좀 잘하신 분도 다음 시험 대비 열심히 하시고 문제 푸는 훈련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부 모의고사 출간 계획 이런 거는 국제국정학은 수험생들이랑 저랑 같이 만든 거에서 출간이 좀 힘듭니다. 그렇죠?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